누구나 죽어요. 당신도 저도 내일 모레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누구나 죽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자신이 죽은 후에 남겨진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에요. 당신이 준비 없이 죽으면 당신의 아들, 딸은 3개월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디 가서 신고했나, 내 통장 돈이 얼마나 있는데, 내 집 등기는 어디 있는데, 내 빚은 얼마인데, 장례비는 어디서 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떠올라요. 슬픔도 채 놓이기 전에 현실적인 일들이 밀려닥치는 거죠. 저는 지난 5년간 유산 정리와 장례 준비로 힘들어하는 가족 200명 이상을 만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준비의 5단계를 정확히 알려드릴 거예요. 당신이 지금 준비하면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죽은 후 최소한 경제적 혼란은 겪지 않을 거예요. 인천에 사는 72세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큰 병도 없었어요. 그냥 자다가 아침에 안 일어나신 거였어요. 아들은 그날부터 지옥 같은 한 달을 보냈어요. 먼저 해야 할 게 뭐였을까요? 아버지 통장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은행에 가서 물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몰랐어요. 아버지 통장이 몇 개인지도 어디 있는지도 어디 은행인지. 처음 아들은 국세청에 가서 아버지 명의 통장을 찾으려고 했어요. 국세청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명의만으로는 못 찾아요. 아버지가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다고 알려주실 수 없다고 했어요. 아들은 막혔어요. 그럼 아버지 집에 가서 직접 찾기로 했어요. 서류를 다 뒤져봤어요. 그리고 발견한 게 통장 5개였어요. 5개의 은행에 돈이 있었는데 아들은 몰랐던 거죠. 아버지는 매달 각 은행에 나가서 직접 입금하고 관리했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그중 한 개 통장이었어요. 그 통장에 300만 원이 있었는데 통장에 할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 이름도 붙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선배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30년 전에 사업할 때 함께한 선배였어요. 그 선배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아직까지 통장에 이름이 붙어 있었던 거죠. 아들은 그 선배를 찾아야 했어요. 선배는 이미 해외에 있었어요. 연락이 안 됐어요. 결국 변호사를 고용해야 했어요. 변호사비가 얼마였을까요? 500만 원이었어요. 통장에 300만 원이 있었는데 변호사비에 500만 원을 써야 했던 거죠. 아들은 자기 돈으로 메꿔야 했어요. 더 참담한 건 할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아들은 할아버지 명의의 집이 한 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행에 가보니 그 집에 대출이 있었어요. 대출금이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 집값이 4억 5천만 원이었는데 2억 5천만 원을 빌렸던 거죠. 아들은 그 돈을 어디서 낼까 고민했어요. 상속세도 있었어요. 아들이 상속받게 될 재산이 5억 정도였는데 상속세가 3천만 원이었어요. 아들은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빼야 했어요. 남은 통장 잔액이 거의 없었어요. 결국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할아버지 집을 팔아야 했어요. 아버지가 40년을 사신 집이었어요. 아들도 어릴 때부터 자주 놀러 가던 할아버지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팔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상속세를 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슬픈 건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만약 준비를 했었다면 그 모든 게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충분한 현금이 있었거든요. 다만 그 돈들이 각 은행에 흩어져 있었고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을 뿐이었어요. 만약 할아버지가 미리 유언장을 남기고 통장들을 정리해 두셨다면 아들은 3개월이 아니라 2주면 끝낼 수 있었어요. 변호사비도 안 들었을 거고 집도 안 팔았을 거고 그냥 조용히 할아버지를 추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서울에 사는 박미영 할머니는 다른 방식으로 준비했어요. 65세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딸은 있지만 미안하기도 했어요. 자신이 돌아가신 후에 자식들이 힘들까 봐요. 그래서 할머니는 결정했어요. 준비하겠다고 할머니가 처음 한 일은 모든 통장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10개가 넘는 통장을 2개로 줄였어요. 그리고 각 통장의 암호를 아들에게 알려줬어요. 할머니는 말했어요. 엄마가 죽으면 이 암호로 들어가서 돈을 꺼내 장례비로 쓰고 나머지는 넷이서 나눠 가져 이렇게요. 아들이 울었어요. 그때 처음 느꼈대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위해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게요. 할머니는 계속 준비했어요. 유언장을 썼어요. 자필 유언장이 아니라 공정 유언장으로요. 왜냐하면 자필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유언장에는 이렇게 썼어요.
내 재산은 아들 2억, 딸 2억, 손주들 5천만 원씩 이렇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썼어요. 장례는 검소하게 해달라고 미리 남겨진 돈으로만 장례비를 쓰라고요. 그럼 얼마나 남겨뒀을까요? 1,500만 원이었어요. 충분했어요. 당신은 이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끼셨나요? 첫 번째는 준비가 없었던 할아버지 가족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준비한 할머니 가족의 이야기예요. 당신의 가족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당신이 준비를 하면 당신의 가족은 슬픔 속에서도 현실적인 고통은 덜 수 있어요. 당신이 지금부터 5단계를 준비하면 당신이 죽은 후 당신의 가족은 2주 안에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면 당신의 가족은 3개월을 고통 속에서 보낼 거고, 변호사비 수백만 원을 써야 할 거고,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몰라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자산을 정리하는 거예요. 당신이 뭘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당신이 죽은 후 당신의 가족이 가장 먼저 막히는 게 당신이 뭘 가지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당신은 은행을 3개 다녀요. 우체국도 있고 보험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어요. 이런 게 다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가족들이 다 찾아다녀야 해요.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한 장의 종이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금융 자산을 정리하세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금융 자산 정보. 신한은행 통장에 4천만 원 암호 1234. 국민은행 통장에 3천만 원 암호 5678. 우리은행 통장에 2천만 원 암호 9012. 국민연금 월 105만 원. 건강보험 환급금 예상 200만 원. 보험 생명보험 3천만 원 해약 가능. 이렇게만 정리해두세요. 그럼 가족들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다음은 부동산이에요. 집이 있으면 등기부등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세금이 있으면 전세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번호와 할부금 상태를 알려주세요. 이 모든 게 한 페이지에 정리되면 당신의 가족은 이제 당신이 뭘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법정 문서를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유언장이에요. 유언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재산은 법에 따라 배분돼요. 아들 50, 딸이 50 이렇게 해요. 하지만 당신의 바람은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죽은 후 아내가 먼저 돈을 받고 싶을 수도 있고, 막내 아들이 더 많이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언장이 없으면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법이 결정하는 거죠. 유언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필 유언장과 공정 유언장이에요. 자필 유언장은 집에서 당신이 손으로 쓰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위조 논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식들이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천하는 건 공정 유언장이에요. 공정 유언장은 공증인이 앞에서 당신의 의사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남기는 거예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예요. 굉장히 싸요.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데 5만 원은 정말 쌀 거예요. 공정 유언장을 쓰러 가면 공증사무소에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뭘 남기고 싶나요? 그럼 당신이 말해요. 아들에게 5억, 딸에게 3억, 손주에게 5천만 원씩 이렇게요. 그럼 공증인이 그 내용을 법적으로 기록해둬요. 그 유언장이 당신의 가족에게 가장 큰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명확히 했으니까 자식들이 싸울 일이 없거든요. 세 번째 단계는 장례 준비예요. 당신이 어디에서 장례를 치르고 싶어요? 당신이 화장을 원해요. 아니면 토장을 원해요. 당신의 종교는 뭐예요? 기독교 장례를 원해요. 불교 장례를 원해요. 이런 걸 미리 정해두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돌아가신 후 가족들이 충격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장례가 될 수 있거든요. 미리 정해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장례비예요. 당신이 장례를 치르면 얼마가 들까요? 최소 500만 원에서 시작해서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 나갈 수 있어요. 당신의 가족이 이 돈을 당신이 죽은 직후에 낼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장례비를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얼마를 준비하면 될까요? 1,000만 원이면 충분해요. 장례보험을 가입하거나 그냥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1,000만 원을 넣어두고 당신이 죽으면 이 돈을 써 장례를 치르라고 가족에게 알려두세요. 네 번째 단계는 보험과 연금을 정리하는 거예요. 당신이 생명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럼 당신이 죽으면 얼마가 나올까요?
3천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5천만 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만 알고 있으니까요. 보험은 청구를 해야 돈이 나와요. 아무도 청구를 안 하면 보험회사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당신의 생명보험 증권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보험회사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증권번호가 뭔지 알려주세요. 이걸 당신의 가족이 알면 당신이 죽은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요. 월 105만 원을 받아요. 그럼 당신이 죽으면 유족연금이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당신의 배우자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면 된다고 해요. 당신이 죽으면 유족이 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줄 거예요. 5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당신의 가족에게 이 모든 걸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에게 말해요. 엄마가 죽으면 우리 집 서랍에 보기 봉투가 있어. 거기 안에 모든 게 적혀 있어. 그래, 물론 충격을 받을 거야. 하지만 나중에 당신의 가족이 필요할 때 이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준비한 분들의 가족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대전에 사는 어느 할머니가 75세 때 이런 준비를 했어요. 당신의 아들은 할머니가 이런 준비를 한다고 해서 슬펐대요. 엄마가 죽을 준비를 한다는 게 너무 슬프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건 내가 죽으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갑자기 죽거나 내가 죽을 때 당신들이 너무 힘들까봐 하는 준비야. 당신들을 사랑하니까 하는 준비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들은 눈물을 흘렸대요. 처음 이해했대요. 엄마의 준비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2년 뒤 할머니가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의식을 못 찾았어요.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처음 한 달은 비교적 차분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준비해두신 문서들을 보면서 따라하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장례비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유언장도 있었고 모든 통장도 알려져 있었고 보험도 정리돼 있었어요. 아들은 말했어요. 정말 감사했다고. 엄마가 이런 준비를 해주지 않았다면 슬픔 속에서 현실적인 고통도 함께 겪어야 했을 텐데 엄마가 이렇게 남겨두니까 가족들과 함께 엄마를 추도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당신이 이 준비를 할 때 가족들과 꼭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혼자 준비했는데 가족이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들에게, 딸에게, 배우자에게 말해보세요. 우리 가족 중 누가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이 준비를 알려주세요. 당신이 준비한 문서들이 어디 있는지 통장 암호도 알려주세요. 혹시 당신이 뭔가 부끄럽다고 느낀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지금 준비하는 것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책임감의 표현이에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준비예요. 지금부터 당신이 할 일은 간단해요. 첫 번째, 한 장의 종이를 준비하세요. 두 번째, 당신의 모든 금융 자산을 정리해보세요. 통장이 몇 개인지, 각 통장의 잔액이 얼마인지, 암호가 뭔지, 보험은 뭐가 있는지, 부동산은 뭐가 있는지. 세 번째, 공증사무소를 가서 공정유언장을 쓰세요. 네 번째, 장례비를 1,000만 원 준비해서 따로 통장에 넣어두세요. 다섯 번째, 당신의 가족에게 이 모든 걸 알려주세요. 이 5가지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최대 2주예요. 일주일이면 충분할 수도 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공정유언장에 5만 원 공증비 정도면 돼요. 딱 5만 원이면 당신의 가족의 미래가 훨씬 더 편해져요. 아까 인천의 아들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500만 원의 변호사비를 썼어요. 3개월 동안 고통 속에서 지냈어요. 집을 팔아야 했어요. 그 모든 게 준비 부족 때문이었어요. 당신은 이 길을 걷고 싶나요? 아니면 박미영 할머니처럼 준비된 길을 걷고 싶나요?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준비하라고요. 당신은 아직 건강해요. 당신은 아직 시간이 있어요. 당신은 아직 준비할 수 있어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2주 말, 2달 안에 준비해보세요. 당신이 하는 이 작은 준비가 당신이 죽은 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될지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문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공유 부탁드려요. 이 영상을 당신 부모님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의 형제자매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의 친구에게 보여주세요.
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알면 좋겠어요. 당신의 준비가 당신의 가족의 평생을 바꿀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우리 함께 준비해요.